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W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인정신건강협회 부회장님이시며 중독 상담자이신 김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잠깐 초대석에서 뵈었었는데 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덕분에 바쁘지만 그래도 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울에서도 그 많은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울에서도요 개인 상담도 하지만 네. 또 이제 그룹 서포트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이코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주제로 또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트레이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선 초대석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오늘 중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잘 정보 전달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먼저 네. 그 중독이라는 건 네. 뭐냐 네. 하는 걸 정의 또 그쵸? 어떤 거를 중독이라고 하는지 네. 우리가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중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독은요,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 행동을 하는 어떤 습관적인 부분을 말하고요. 즉 다시 좀 쉽게 말해서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조절 능력이 또 상실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 뇌의 어떤 생리학적으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적에 우리 뇌의 그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쾌락 시스템에 이제 이상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중독에는 또 행위 중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물질, 그다음에 행위 중독. 네, 예.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많이 아는데 네. 저기 감이 이렇게 딱 잡아서 네. 이것이다 이게 포인트하기는 좀 어려운 네.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질, 물질. 행위. 근데 네. 이제 물질에는요, 보통 1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카페인이라든지 대마, 환각제, 흡입제, 뭐 진정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코케인, 헤로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복용했을 적에 그 우리의 그 신체라든지 기능의 구조에 변화를 주는 모든 화학 물질이 그 물질 사용 장애에 들어가고요. 이제 행위 중독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뭐 성중독, 그다음에 뭐 음식 중독, 그다음에 문제성 도박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 지금 또 청소년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중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네. 이제 중독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문제가 되면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게요, 이게 단시간에 갑자기 딱 걸리는 질환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되는 질환이다 보니까는 내가 중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을 경우에는 상당량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들기는 그냥 쉽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그 후에 이제 상당히 힘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빠져 들어가는 원인은 뭘까요? 사실 그 어떤 중독의 한 가지 원인을 딱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가정 내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어려서 가정이 이제 좀 원활하지 못했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또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약물 사용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험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학교라든지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계적인 또 문제 예. 또 하나의 요소로 작성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예. 또 학업의 어떤 저하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대인관 직장에서의 이제 상사라든지 또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다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네,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 그러면은 가족 중에 부모님이 이런 걸 사용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냐, 중독이 되는 거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향은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유전이 되어서 중독에 걸린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오히려 그거를 잘 알아서 예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굉장히 많다든지, 막 불안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의 뭐 결핍 그런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예. 이제 그런 본인의 기분을 조절하고자 또 이제 알코올을 사용한다든지 그렇죠.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예, 그렇게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그 피해가 그렇죠. 개인은 물론이고 네. 또 가정이나 학교나 또 우리 같으면 교회나 이렇게 다 연결돼서 아주 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어떤 피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정에 조금 중심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가정의 한 구성원이 이 중독이라는 질환을 앓게 되면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한테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가족병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가족 그 변화, 그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 그 시스템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보통 변화를 가게 되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본인이 그 중독 그 사용을 하는 것을 숨겨야지 되고 내지는 그런 중독 그 마약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비용도 필요하고 해야 되니까는 본인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숨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족들이 신뢰가 이제 깨짐으로 오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중독 문제로 발생되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누군가는 떠맡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뭐 법적인 부분도 또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학교나 직장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또 가족들이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또 책임을 변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인해서 가족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 가족분들도 가족 내 그런 문제를 숨겨야 되니까 이제 점점 고립되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그러한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가족 치료가 반드시 같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아버지가 이제 도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좁혀 들어갔는데 이제 집을 처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사를 갔고 가족들이 이사를 갔고 엄마는 자기 갈 길 가고 이래서 그냥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렇죠. 시작을 보면 조금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한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까지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몽을 부지런히 해서 맞습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하실 일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발견됐을 때는 이제 이미 좀 it's too late, 좀 늦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요. 찾고자 하시면은. 그래서 예. 이제 쉽게 혼자서 찾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인터넷 같은데 이제 가시면은요. 예. 그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는 테스트가 간단한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혼자 자가 진단을 하고서 진단을 또 하시면은 예.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건 자가 진단이니까 네. 이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게 맞고 진단을 하셔서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하고 조금 상담을 네.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내가 나를 점검을 했을 적에 중독의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 네.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갈망과 조절 능력과 내성과 금단이에요. 네. 그래서 갈망은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예. 또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게 되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갈망에 포함이 되고 본인이 또 그런 것들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내가 약물이나 알코올을 하지 않았을 적에 나타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 심리적인 증상들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시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기에게 이상이 있으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주어진 소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늦기 전에 네. 더 큰 불행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있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카와 부회장님이시면서 중독 상담가이신 김현호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중독이란 뭐냐,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독의 그 대처 방법,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어떤 중독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깊이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고 또 가정마다 발생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그런 그 시작이 왜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중독은 대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중독임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반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독은 인정하는 게 반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는 본인이 중독자임을 인정을 안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그 현실을 바로 직시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셔서 이런 그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지 돼요. 네,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당사자는 사실 인정하는데 더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가족이라도 먼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빨리 하시고 수용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중독 문제가 있을 적에 사실은 그 중독자한테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이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 가정 안에 다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녀가 될 경우에는 사실 많이 그 돌보지를 못해요. 다른 가족들을 가족들의 필요라든지 욕구를 사실은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너무나 갈등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와 자신과 또 다른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 가족분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실 때 보면은 사실 중독자분들을 이렇게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보호해 주시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그 책임을 사실 당사자가 져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대신
예. 지고 해결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나쁜 네. 마음은 아니지만 예. 장기간으로 봤을 적에는 중독자가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고 오히려 중독 상태를 유지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예. 단호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비난이나 또 통제를 네.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피하셔야 돼요.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협박, 나 이제 당신이 이거 안 끊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예. 집을 나갈 거야. 협박을 한다든지 막 울면서 감정이 호소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해결을 주는 것보다는 갈등을 더 촉진시키는 그렇구나.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에는 좀 껴안아야 되나요? 껴안으면서 네. 그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치료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네. 아까 잠깐 그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중독이 되면 그 생물학적으로 뇌의 어떤 구조의 변화가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걸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우리를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네. 기쁘게 느끼는 하는 게 대표적인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 도파민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좋은 것을 봤을 적에 맛있다, 예. 행복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만 물질이 나와도 그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네. 이런 물질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조금만 나와도 느낄 수 있는 그 충족감이 굉장히 그 배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초과가 됐을 적에는 그러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을 줄이게 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기능들이 역으로 발생이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양은 늘어나고 자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하는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도 사실 중독을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한참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떤 중독 문제에 걸리면 그렇죠. 뇌 발달에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뇌가 성장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렇죠.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선생님 그러시고 이제 지금은 방학이라 그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디지털 기계를 뭐 눈 뜨면서부터 들고 있는데 이걸 맞습니다.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죠. 걱정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중독, 그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정말 디바이스만 다를 뿐이지 요즘 너무 이 스마트폰 전화기를 통해서 너무 쉽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인터넷 이런 사용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오락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현대 사회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관계죠.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서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적에 사실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의 그 사용하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대. 똑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SNS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나이별로는 15세에서 16세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가장 높게 사용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언급하신 대로 정말 가정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기능 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초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쓰자니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또 쓰자니 자꾸 빠져들어가서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어려운 정말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과제인데 만일에 우리 집에 그
중독된 아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식별이 됐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중독이 됐다라는 게 우려가 되시면 먼저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그 중독 사용하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는 예. 조금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아이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예. 그게 사용하는 것이 해롭다 나쁘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이들은 거부 반응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용을 하는 장점과 단점을 아이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이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돼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아이들이 그런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요소 중에 또 우울한 게 굉장히 높다거나 예. 불안할 적에 그거를 어른처럼 좀 불안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예. 게임에 매달린다거나 그래요. 네, 인터넷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게 게임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이다라고 단정을 하시기 전에 예. 우리 자녀를 잘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관찰을 해서 어떤 뭐 판단을 한다든지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왜 이게 생겼는가 하는 걸 그렇죠. 검토해 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규칙도 아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조절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예. 또 그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아이하고 같이 기록을 해보는 것도 예. 눈에 보여서 아이와 또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은 역시 전문가. 상담가를 통해서 예. 이게 정말 중독 문제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아이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를 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군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독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중독을 가져온 그 그렇죠. 전 원인을 한번 그렇죠. 보자.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책임은 사실 부모님들한테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있는 네. 그 부모님들이 네. 많이 걱정이 돼요.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시죠, 사실. 네, 네, 맞아요. 많이 통제하기도 힘들어요. 힘드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본인들이 자라오면서 뭐 다이얼 전화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데서 살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테크놀로지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많이 난감하시죠. 네. 네, 그렇군요.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중독 환자들이 만일에 하늘복지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하늘복지관에요. 네.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을 주셔도 돼요. 저희 하늘종합복지관 일단 제 번호를 알려드리면 네.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847 네. 393 393 7488 예, 그리고 74. 네, 제 뒤에 그 익스텐션 넘버는 302 302번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들 가운데서 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자녀와 대화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뭐 가정이나 또 사회가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우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요.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마음 건강도 튼튼히 하시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적에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연락 주시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카와 부회장님이시면서 중독 상담자이신 김혜라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